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 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 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2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우리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 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5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됐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됐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줬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정권을 통한 영구 집권 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종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신고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자, 대한민국이 주 52시간 정하고 있어요.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거지 총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 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 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 겁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자, 그리고 마저 얘기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 시간 길어지잖아요.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 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 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 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다 보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 계획을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 계획부터 매듭 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하신 소득 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이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에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진이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환 의원 물체포부터 보기는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요. 잠깐부터 받읍시다.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고요. 이거 토해내는 그 얘기예요. 늦다. 토해내고 얘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네, 마저 하십시오. 우리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네.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이거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자,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기 좋겠죠? 자, 그렇게 할게요. 그럽시다. 예,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2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 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 소비 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경부 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뒤처졌지만 AI 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를 가진 AI 데이터 센터로 AI 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에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앞으로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갑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 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2차 전지,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어서 K-미식 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K-컬처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 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 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될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만한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 믹스 현황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 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 생산지의 전력 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 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 인상에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 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 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 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더 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업, 산학 협력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에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 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 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의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의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대륙 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 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 창원, 부산, 울산 그리고 포항으로 이어지는 이 동남권을 해운 철도 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 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10%,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 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가 앞장서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이고 첨단 기술 협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 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 쿠데타의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 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같은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포갑의 3.1 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만들어 복지국가와 IT 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 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우리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군부 독재의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고 군사 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린 것처럼 2025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 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5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